대한민국은 이제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시대로 가고 있다. 유럽과 일본이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다. 글로벌 경제는 소위 미국의 곳간 빼먹기로 가고 있다. GDP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항상 마이너스인 나라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항상 플러스다. 유럽, 일본, 한국 등 말이다. 이들 나라들이 플러스인 이유는 환율의 영향 때문이다. 수출로 인해 경상수지가 플러스인데 환율은 오히려 내린다. 즉, 유로화, 엔화, 원화의 가치가 오른다는 의미다. 달러 유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국의 통화 가치는 높아져야 정상이다. 그런데 실제는 반대다. 이들 나라들이 강제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수출을 통해 확보한 달러로 외환 보유고를 쌓는 행위다. 그러니 자국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다. 반면 미국 통화의 가치는 항상 높아져 왔다. 신흥국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내리니 미국의 달러는 당연히 높아진다. 신흥국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내리는 이유는 좋은 조건으로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고, 다음으로는 1990년대 후반 한국의 IMF 위기, 동아시아 위기를 보면서 달러를 저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니 소비에 집중하게 된다. 자국에서 만든 물건보다 수입된 물건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당연히 소비 여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그 외 나라들은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 그런 와중에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고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압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국은 소비 여력이 높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시장을 닫으니 수출이 안 된다. 그래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높여 내수 소비를 살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이 있으니 수출을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더 낮춘다. 그러면 수출은 어차피 안 되는데 환율마저 올라가니 내수 소비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망가지고 실업이 발생하고 실업이 발생하니 결국 내수 소비를 더 줄이는 것이다. 선진국인 유럽,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내수 소비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환율을 더욱 낮춰 수출길만 열려고 한다. 앞으로는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내수는 지지부진해질 것이고 디플레이션으로 가면서 잃어버린 10년, 20년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디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부동산은 양극화된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더 가난해진다. 따라서 부자가 사는 동네의 집값은 더 올라가고 서민들이 사는 동네는 더 떨어진다. 이때 아르헨티나처럼 국민들이 포퓰리즘을 부르짖기 시작하면 부자는 떠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 부를 얻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떤 경우라도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 있는 곳은 당연히 미국이고 그 외에 노동력이 싸서 수출이 잘 되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등이다. 그런데 이런 신흥국들은 통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정책으로 일관한다. 인건비 상승을 상쇄하려면 통화 가치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으나 환율도 함께 올라간다. 결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봤자 환율로 까먹는다는 말이다. 가장 좋은 선택은 미국이다. 주가도 올라가고 환율은 떨어질 것이니 말이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좋은 것을 오를 때까지 오래 보유하는 것. 부자가 되는 원칙은 좋은 것을 많이 오를 때까지 오래 보유하는 것이다. 서민이란 돈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서민이 부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래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조건 오래 투자하면 많이 오르는가? 아니다. 오로지 좋은 것을 오래 보유해서 많이 올라야 부자가 된다. 먼저 부동산을 보자. 과거에는 한국에 땅 부자들이 많았다.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사를 짓다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다. 그들을 일컬어 부러움 반, 시샘 반 섞어 졸부라 부른다. 그들은 어떻게 졸부가 되었는가? 대부분의 졸부는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탄생되었다. 농업국가였던 조선은 무려 500년 동안이나 왕조가 유지되었으나 서민들은 항상 가난했다. 농업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산업화가 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 쌀 한 가마니가 나오는 땅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열심히 종자 개량을 해서 2가마니 정도는 나오지만 1000가마니, 10,000가마니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산업화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도 부자가 되는 통로가 없다시피 한다. 반면 산업화로 인해 기술이 축적되고 응용된다. 반도체 기술력은 매년 2배씩 복리로 증가하고 모터의 기술은 선풍기, 전기차, 세탁기 등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부자가 되었고 산업화에 실패한 나라는 가난을 면치 못했다. 산업화가 진행되려면 도시화가 기본이다. 도시화란 도시에 공장을 짓고 대규모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공장에 집어넣고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구조다. 이렇게 생산된 물건은 전 세계로 수출된다. 도시화가 가능한 이유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땅을 버리고 도시에 있는 공장으로 몰려들면서 저렴한 인건비 시장을 형성해 주기 때문이다. 기업은 원가를 낮춰 싸게 공산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화가 끝났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더 이상 낮은 인건비를 바라보고 농촌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다. 기업은 이미 올라버린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국가는 이로 인해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 중진국 함정이란 높아진 인건비 때문에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는 것이다. 농사를 짓다가 졸부가 되는 경우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다. 농사를 짓던 토지가 산업단지로 혹은 신도시로 수용되면서다.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오래 보유하니 부자가 된 케이스다. 하지만 부동산 중 토지는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 우리나라 인건비는 이미 많이 올랐고 이로 인해 공장이 해외로 이전했고 이전하고 있으며 공장 근처 신도시도 더 이상 지어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구 감소 폭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속도다. 그렇다면 서민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는 말인가? 아는 것은 부동산뿐인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 부동산을 떠나면 된다. 거기에는 방법이 있다. 바로 주식이다. 주식에서 좋은 것은 무엇인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주식이다. 종목별 1위가 아닌 시가총액 1위다. 우리나라 1위가 아닌 세계 1위다. 세계 1위 주식은 좋은 것이니 일단 전제 조건에 맞는다. 부자는 주식 부자지 부동산 부자가 아니다. 트럼프를 부동산 부자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는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다. 오래된 집을 경매로 사고 팔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트럼프를 포함해 세계의 모든 부자들은 주식 부자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은 위험하고 주식을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선입견이 강하다. 하지만 잘 사는 나라 미국인들은 70%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왜일까? 미국에는 세계 1위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커피하면 스타벅스, 스포츠 메이커하면 나이키, 외식하면 맥도날드, IT하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다 셀 수도 없다. 미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식은 사놓으면 오른다는 사실을 듣기도 하고 직접 경험해 왔다. 세계 1등 주식은 무겁고 답답하게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마치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성장이 더디게 보이는 착시 효과와 비슷하다. 하지만 세계 1등 주식의 상승률은 당신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물론 1년에 2배 오르는 주식도 있고 3배 오르는 주식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식은 일본, 한국, 중국처럼 한때는 무섭게 성장했지만 그 다음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는 주식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매년 꾸준히 2~3%씩 성장한다. 지금 누가 더 부자 나라인가? 한때의 폭등은 결코 꾸준한 성장을 따라잡지 못한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시가총액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누구도 따라잡지 못한다. 주식 투자 수익률 면에서 말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세계 1등 주식이라도 힘이 떨어지면 1등으로 올라온 2등으로 갈아타야 한다. 세계 1등도 조금만 방심하면 2등, 아니 상장 폐지도 된다. 그러니 투자자는 감정이입을 하지 말고 그저 꾸준히 갈아타면 된다. 결국 꾸준하게 많이 오르는 주식을 장기 투자했을 때 부자가 되는 것이다. 전제를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 오로지 좋은 것을 사서 오래 투자해서 많이 올라야만 부자가 된다.